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비판하고 인권 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UN 총회 결의안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UN 총회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북한 인권 결의안이 13년 연속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했습니다. Into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Such a decision itself constitute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결의안은 참석 회원국 전원 동의 형식의 컨센서스로 통과됐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결의 채택 이후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아와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것과 북한에 억류된 타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e DPRK categorically rejects the draft resolution once again as an unlawful and wicked plot document which is not worth consideration.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데 소관위원회 통과 뒤 본회의 채택은 사실상 관례여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에서 13년 연속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수행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방안을 열고 협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방식을 통한 완전한 핵 폐기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북핵 폐기와 한미 군사 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이른바 쌍중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핵 완전 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세안은 의장 성명을 내고 화답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평화적 방식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일 양국은 사드 갈등 등으로 미뤄져 왔던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시기는 문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 이후인 내년 초쯤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새벽 조사 도중 긴급 체포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입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전임인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는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국고손실 외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새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장민수입니다. 산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다량 배출됐습니다. 보도에 전기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산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혐의로 폐기물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허용치를 초과한 폐기물 80만 톤을 불법 소각해 9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허용치에 최대 5배가 넘는 폐기물을 태워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을 과다 배출했습니다. 또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활성탄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8개 업체 가운데 5곳이 지난 3년간 19차례에 걸쳐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9살 장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전동 이동 수단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걷는 것보다 빠르고 또 휴대도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품질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박세암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 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3년부터 지난 4년간 접수된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동 킥보드가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 보드와 전동 스쿠터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품질 피해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배터리 문제가 35.8%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와 핸들 장치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품질 관련 피해의 15%는 제품에 의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조의 안전성과 경고성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신체 보호 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제품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시 인근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9km인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포항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기상청은 밝히고 자세한 원인과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방송 재승인 시기를 전후해 한국 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대 협찬금을 낸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금 유용과 자금 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의 혐의로 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진 윤모 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지 않았는데도 협회 법인 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쯤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수재 혐의를 포착하고 대림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오늘 서울 종로에 있는 대림산업 본사에 수사관 9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추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2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9천 명, 1%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큰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인데요.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남성이 주택가와 초등학교 등을 돌며 총을 난사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란초 테마에서 현지 시간 14일 오전 8시쯤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마을 여러 곳을 돌며 총을 난사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범이 주택가에서 총을 쏘다가 인근 초등학교로 옮겨 다시 사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명의 학생이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총격으로 부서진 유리창 파편에 맞은 학생들 다수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하자 경찰 10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학생과 교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마을 5곳을 돌며 총을 쏜 것으로 보이며 라이플 소총과 권총 2정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과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범이 가정 불화로 싸움을 벌인 뒤 총을 들고 나왔으며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란초 테마는 인구 3,5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인구 수백 명에 불과한 텍사스주 서덜랜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숨지는 등 미국 시골 마을에서의 대형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바람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앞서 문화로 평창을 먼저 맛볼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강원도 정선 아리랑이 파리 시내에 울려 퍼집니다. 정선의 명물 메밀 전병이 상에 오르고 프랑스 크레페를 닮은 전병에 산나물과 고기를 올린 구절판을 입에 넣자 이만한 건강식이 따로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강원도의 멋을 알리기 위해 열린 파리 테이스트 코리아 행사입니다. Souvent évidemment Séoul et à travers ce genre d'événement on amène les gens à leur faire découvrir. 한식 재료를 이용해 다 함께 강원도 막국수를 비비고 유명 셰프 다미앙 듀케는 한식 재료로 프랑스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La cuisine coréenne est un art de cuisine modeste, crise au niveau environnemental. Je pense qu'on va beaucoup s'inspirer de la Corée.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파리 테이스트 코리아 행사에는 평창을 주제로 한 전시회들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평창올림픽이 우리 맛과 멋의 향연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일제시대 만주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에 순국한 독립유공자 이여송지사의 유해가 봉환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지 81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수에 찬 듯하면서도 결연한 눈빛의 청년 사진이 빈소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만주벌판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영사관 한켠에 마련된 간이 빈소에는 선열의 뜻을 기리려는 참백에게 행렬이 계속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혁명군 부관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여송 지사는 1936년 중국 지안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숨을 거뒀습니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취소됐지만 유해는 지린성 통화의 한 야산 묘지에 그대로 방치되듯 묻혀 있었습니다. 숨을 거둔 지 81년째. 지사는 이제서야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캐나다와 중국 등지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도 늦게나마 죄스러운 마음을 덜게 됐다며 긴 세월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나라는 찾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제 나라를 돌아가시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죄스러워서 정부는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여송 지사의 유해는 항공편으로 한국에 봉송된 뒤 오는 16일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됩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지난주 인도 델리의 한 도로. 사방이 희뿌연 가운데 차량 대여섯 대가 충돌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오기도 전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도로에 올라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신호를 보내보지만 바로 앞 몇 미터도 보이지 않는 상황. 미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 한 대가 또다시 들이받고 맙니다. 도로에 짙게 내린 희뿌연 연기의 정체는 미세먼지. 약 일주일 동안 델리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치를 최대 75배까지 치솟으며 도시 전체가 지옥이 됐습니다. You can see if you run or if you cycle, the amount of pressure you have to exert to breathe in is tremendously high. 하루에 담배 50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대기 오염으로 6,000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병원마다 호흡, 심장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This is truly a health emergency, and what the doctors are telling us today that the hospitals in Delhi, they have noticed at least 20% increase in emergency hospital admission related to respiratory and cardiac problems. 해마다 11월 초만 되면 델리 지역의 오염이 더욱 심해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근 농가에서 추수가 끝난 논밭을 불법 소각하면서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한 탓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our water is not healthy, your food is not healthy, your vegetables are polluted, they are poisoned. I mean everything is unhealthy right now. 인도에서 대기오염으로 숨지는 사람은 한 해 250만 명. 일상 깊숙이 파고든 미세먼지에 뿌연 하늘만큼이나 시민들의 속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수북한 털로 뒤덮인 짱아오, 일명 사자개 수십 마리가 갈 곳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맥없이 앉아 도로를 점령하는가 하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한 마리에 수억 원을 호가할 만큼 대접을 받던 짱아오는 요즘 잇따라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짱아오가 가축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칭하이성에서 8살 난 어린이가 짱아오에 물려 숨졌고 올 4월에도 6살 남자아이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짱아오의 몰락은 부패방지법으로 사치품 가격이 하락하고 덩달아 거래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판매업자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견주들마저 불안감 등의 이유로 짱아오를 내버리면서 유기견은 갈수록 늘고 문제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这个肯定不会再养的了。这个广大这个群众啊，这个厉性犬，我现在还是不需要养。 정부 차원에서 유기견 수용소를 만들기도 했지만 유기견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던 짱아오가 골칫거리로 전락해 거리로 내몰리면서 유기견과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이브닝 핫클릭입니다. 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치밀한 구상과 정제된 표현? 여기 의도하지 않은 우연성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하는 예술 현장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범상치 않네요. 컵에 색색의 아크릴 물감을 섞어 담더니 흰색 판 위에 살포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물감을 살짝 정리하고는 곧바로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컵을 휙 들어주면 안에 든 물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기묘한 색감으로 판을 물들입니다. 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묘한 문양까지 생겨나죠.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예술가가 선보인 모습입니다. 붓이나 나이프 등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미술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 비연속성과 즉흥성에 기대서 작품을 완성하는 톨 페인팅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색도 흘리고 저 색도 흘리고 마구 쏟아내고 돌리기만 했을 뿐인데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기엔 참 근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 창작의 과정 자체가 이미 예술의 시작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독특한 뮤직비디오 한 편을 감상해 보시죠. 음악에 맞춰 도심을 빼곡하게 채운 건물들이 불을 껐다 켰다 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꼭 안무를 추는 것 같죠? 미국 보스턴의 사진작가가 공개한 모습입니다. 낮과 밤을 매달려 미국 뉴욕시의 도심 풍경을 촬영한 뒤 타임랩스라는 미속 기법을 통해 감각적으로 연출한 건데요. 존재 그 자체로도 관광 명소라는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안 그래도 멋진 풍경인데 한층 멋지게 다가오는 걸 보니 공들인 보람이 있었네요. 요즘은 예술계도 융합이 대세인가 봅니다.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무대가 탄생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무용수들. 그런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나 볼 법한 산업용 로봇팔이 눈길을 끌죠. 타이완 출신 무용수 황희가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게 5톤짜리 로봇팔과 함께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자전적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로봇팔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춤추듯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 관련 지식을 학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수인 로봇이 무대 위에 예술가와 협연하는 모습이라니 관객에게도 분명 신선한 자극이 됐겠네요. 이번엔 미국 유타주로 가보시죠. 황량한 사막지대에서 한 쌍의 남녀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내네요. 서로의 몸에 의지해 균형을 잡고 유연성과 근력을 뽐내는데 마치 서커스 공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아무리 힘든 운동도 이렇게 함께하면 뜻밖의 즐거움이 생기는가 봅니다. 게다가 답답한 체육관을 벗어나 이렇게 탁 트인 자연 환경 속이라면 더욱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건가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오는데 보드는 안 보이고요. 자세히 보니 외줄 위에 있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슬랙 라인 선수입니다. 야외에 60m 길이의 외줄을 설치해놓고 평소 훈련 모습을 공개한 건데요. 줄 위에 올라 조심조심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하도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별난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나 보네요. 지금까지 이브닝 핫클릭이었습니다. 이브닝 연예 톡톡입니다. 수요일 밤의 강자 라디오스타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노총각 특집으로 웃음 폭탄을 선사할 예정이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오늘 밤 웃음 핵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군입대한 규현 씨의 빈자리는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스페셜 MC로 나서 엉뚱한 매력을 방출했다고 하고요. 손님으로는 배우 김승수와 김병세, 김희루, 양익준 씨가 나서 노총각 특집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김승수 씨는 드라마계 중년 박보검, 아줌마들의 로망으로 불리며 중년 여성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 연애에서는 손도 잘 못 잡는다고 하네요. 여자친구와 손을 잡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는 김승수 씨의 웃지 못할 연애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또 63년생으로 올해 55살인 김희루 씨는 환갑 전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결혼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싱글인 내 남자의 화려한 입담은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스타들의 응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스타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아이유 씨가 따뜻한 응원을 건넸는데요. 여러분 제발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대박 나세요. 화이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팔색조 매력을 분출하고 있는 배우 이서진 씨도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 한 번에 다 쏟아부을 바로 그날입니다. 2018년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여자친구와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대표로 수험생 격려에 나섰는데요.
모든 수험생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여자친구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스타들의 응원에 힘입어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5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매거진이 선정한 500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유명 만화영화 제작자와 SNS 창립자, 중국 최대 쇼핑몰 그룹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과 이수만 씨가 어깨를 나란히 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실감케 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이수만 씨에 대해 한국 최초의 아이돌 그룹 H.O.T를 만들었으며 인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류라는 단어를 창조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팝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트렌드를 이끈 아티스트를 다수 발굴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우 이세영 씨가 저소득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알리고 관심과 후원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이세영 씨는 내레이션으로 재능 기부를 했는데요. 이세영 씨는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배우 김소연 씨가 MBC 예능 드라마 보금함에 깜짝 출연합니다. 극중 김소연 씨는 최여진 씨의 과거 교도소 동기 나흥신으로 분한다는데요. 파란색 죄수복 차림에 파격적인 염색머리까지 기존의 선한 이미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금함 제작진에 따르면 김소연 씨는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촬영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데요. 김소연 씨의 활약이 기대되는 보금함은 오는 17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연예 톡톡이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시험장 꼼꼼히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가뜩이나 긴장되는 마음 추운 날씨 속에 더 떨진 않으셨나 염려됩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은 눈이 날리는 등 꽤 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3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권을 보인 서울도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선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철원 영하 9도, 봉화 영하 8도 등으로 한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수험생분들은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계속해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 등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고요. 바람이 워낙 강한 탓에 강원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건조주의보는 모레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되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 주말에는 또 한 차례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간간히 구름만 지나고 있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전국 막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7도, 대구 영하 1도로 춥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7도 등으로 대부분 1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MBC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